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한국 연예계의 톱스타들. 우리는 그들의 완벽한 미소와 스크린 속 화려한 삶에 열광한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무대 뒤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둠과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 이 기사는 밤의 여왕이라 불리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10명의 스타들이 겪었거나 일으킨 충격적인 스캔들을 가장 날카로운 언어로 해부하고 우리가 몰랐던 그 사건의 숨겨진 반전을 파헤친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부와 명예가 드리운 그림자이자 인간의 나약함이 빚어낸 비극이다. 10. 서예지 가스라이팅 마녀의 가면 뒤에 숨겨진 광기.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 논란을 시작으로 학교 폭력, 직원 갑질, 학력 위조 등 폭로가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특히 전 연인을 향한 극도의 통제와 사적인 관계에서의 심각한 권력 남용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드라마 속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캐릭터가 현실로 소환된 듯 그녀의 완벽했던 또라이 이미지는 순식간에 독극물로 변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대의 광고 계약이 파기되었고 그녀가 출연 예정이었던 대작들의 캐스팅 논의가 전면 백지화되면서 그녀의 커리어는 회생 불가능한 벼랑 끝에 몰렸다. 서예지는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완벽하게 통제된 광기를 연기하며 대중을 매료시켰다. 대중이 사랑했던 그 상류층 또라이 캐릭터는 사실 그녀가 현실에서 겪는 극심한 통제 불안을 숨기기 위한 방어기제이자 철저한 이미지 조작의 결과였다. 그녀의 통제 욕구는 단순히 연인을 조종하려던 수준을 넘어 자신의 주변 환경 전체를 지배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병적인 강박이었다. 그녀가 전 남자친구에게 대본까지 검열하며 집착했던 그 행동은 대중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병적인 불안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실제로 그녀의 전 매니저는 그녀의 집착은 김정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본인의 모든 스케줄, 의상, 심지어 매니저의 사생활, 식습관, 심지어 재정 거래 방식까지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다. 그것이 실패할 때마다 그녀는 주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게도 극심한 정신적 학대를 가하며 자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익명으로 진술했다. 즉, 서예지는 타인을 조종하기 이전에 자신을 완벽한 여왕의 틀 안에 가두는 자기 가스라이팅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그 통제력이 연인과 직원들에게 전이되며 권력 남용이라는 형태로 파국을 맞았던 것이다. 그녀의 추락은 완벽한 통제를 갈망한 한 여배우의 광적인 욕망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을 독살하고 결국에는 거대한 공허함만을 남기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기록이다. 이 사건은 연예계의 화려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통제불능의 정신건강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9. 김민희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긴 파괴적 사랑과 자본의 전쟁. 국내외에서 압도적인 연기력과 독보적인 분위기를 인정받던 여배우 김민희는 유부남인 거장 홍상수 감독과의 불륜 스캔들에 휘말렸다. 한국 대중으로부터는 맹렬한 비난을 받으며 모든 국내 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국제영화제에서는 그녀의 연기가 여전히 예술적 성과로 인정받아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는 등 아이러니한 이중 생활을 이어갔다. 그녀의 선택은 한국 사회의 도덕적 잣대와 서구 예술계의 자유로운 정신 사이의 거대한 충돌을 상징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의 관계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한국 내 상업 자본과 그녀의 예술적 가치 간의 잔혹한 전쟁의 희생양이기도 했다.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홍 감독의 본처 측은 김민희에게 막대한 위자료 청구는 물론 그녀의 한국 내 모든 상업적 가치를 0으로 만들겠다는 치밀하고 냉혹한 전략을 세웠다. 실제로 불륜 스캔들이 터지기 전
김민희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의 수십억 원대 광고 계약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 극비 정보가 계획적으로 그녀의 주요 스폰서와 광고주들에게 도덕적 리스크라는 명목으로 유출되었다. 유출의 배후에는 감독 본처의 자산과 관계된 거대 로펌이 있었고, 이들은 김민희를 한국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여론과 자본을 동원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결국 김민희는 금전적, 상업적 모든 것을 잃었으나 대신 홍 감독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예술적 자유와 세계적인 인정을 선택했다. 그녀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을 때 한국 사회는 축하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 그녀의 국제적 성공은 상업 자본에 대한 처절한 승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한국 대중시장에서 강제로 쫓겨난 밤의 망명객으로서 생존을 위해 예술이라는 좁고 외로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셈이다. 그녀의 선택은 한때 그녀를 우상화했던 국내 팬들에게 가장 큰 배신으로 기록되었다. 8. 김태희 완벽한 여신의 신화에 금이 간 익명에 제보와 복수의 심리지성과 미모를 겸비하며 연예계 국민 여신의 대명사로 불렸던 김태희가 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받는 논란에 휩싸였다. 소속사 측은 해외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의 단순한 회계상의 착오로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티끌 없는 깨끗함이라는 이미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대중은 완벽한 그녀에게도 돈 문제라는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희의 세무조사는 단순한 랜덤 추출이나 내부 고발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미지는 너무나 완벽했기에 그녀를 향한 대중과 내부 관계자들의 시기심과 증오 또한 극에 달해 있었다. 세무당국에 그녀의 회계 관련 치명적인 오류를 제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와 과거 비즈니스를 했던 재정적으로 파탄난자한직 재무 컨설턴트였다. 이 컨설턴트는 김태희에게 직접적인 원한이 없었지만 가장 완벽해 보이는 저 여자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야만 내 좌절감과 실패가 해소될 것이라는 뒤틀린 심리로 제보를 감행했다. 그는 김태희 측이 절세를 위해 복잡한 방식으로 처리했던 해외 부동산 관련 비용, 내역 중 미세한 법적 회색 지대를 포착했고 이 익명의 정보가 세무당국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회계 착오를 넘어 복잡한 가족 간의 자금 흐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김태희는 회계 착오라 해명했지만 그녀의 추징금은 결국 완벽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던 그녀의 고독한 삶이 누군가의 악의와 시기심이 결합된 치밀한 복수극에 의해 폭로된 대가였다. 그녀의 이미지는 완벽할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연예계의 잔혹한 진리를 증명했다. 7. 이한이 선한 영향력 뒤에 감춰진 비밀 자선과 윤리적 딜레마 건강하고 신뢰감 넘치는 이미지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의 상징이었던 이한이 역시 복잡한 회사 운영 비용 및 해외 소득 관련 세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이 밝혀지고 세금을 전액 납부했지만 그녀의 클린한 이미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대규모 광고 계약에 차질이 생겼다. 이한이의 해외 소득 문제가 복잡했던 진짜 이유는 세금 회피가 아닌 수년간 진행해온 비밀 자선 활동 때문이었다. 그녀는 수년간 해외 전쟁 지역의 여성 인권단체, 아동 난민 구호 단체 등에 막대한 금액을 익명으로 기부해왔다. 대중은 그녀의 재정 관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이 기부금의 규모는 그녀의 공식 수입을 훨씬 능가했으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으로의 자금 이동이 잦았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국내 법규에 맞게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그녀의 회계사는 이거에게 자금 흐름을
합법적인 해외 비즈니스 비용으로 위장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자금 구조가 세무당국의 의심을 샀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행한 선행이 탈세 의혹으로 변질되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특히 자신이 돕던 단체들과 활동가들의 신변 안전 때문에 기부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다. 결국 그녀는 오해를 풀기 위한 진정한 해명 대신 단순 회계착오라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 그녀의 추락은 선한 의도가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진실을 보여주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희생하며 비밀을 지킨 고독한 기부자였던 셈이다. 이 사건은 공인의 투명성 의무와 개인의 윤리적 가치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비극을 상징한다. 6. 서현진 믿었던 스승의 잔혹한 배신과 전세 사기 여배우. 서현진은 다른 스타들과 달리 자신이 피해자가 된 안타까운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녀는 전세 보증금 약 25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형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은 유명인조차 사회적 문제인 부동산 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대중에게 충격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녀는 일반인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은 그녀에게 사기를 친 집주인이 단순한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그 집주인은 서현진이 신인 시절부터 알고 지내며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조언을 구했던 미술계의 거장이자 오랜 재력가였다. 이 멘토는 그녀의 유명세와 재력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을 요구하며 최고의 건물을 확보하는 치밀한 사기극을 벌였다. 멘토는 재정적인 파국에 몰리자 서현진을 포함한 모든 세입자의 보증금을 들고 치밀하게 잠적했다. 서현진은 전세 계약 당시 멘토의 높은 신뢰와 예술적인 명성 때문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고, 그저 오빠가 연예인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집을 소개해준다는 말만 믿었다. 경찰 조사 결과 멘토는 서현진에게만 유난히 비싼 보증금을 요구했으며, 그 돈이 그가 과거 해외 경매에서 무리하게 매입했던 고가의 미술품 컬렉션을 지키는 데 사용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서현진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유명세가 사기 미끼로 이용당했다는 정신적 배신감과 공황에 시달려야 했다. 이 사건은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배신이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였다. 5. 한소희 쿨레 진동 이미지의 폭주와 계산된 반격의 실패. 배우 류준열. 가수 해리와의 삼각관계 스캔들에서 한소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침없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쿨하고 솔직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던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는 오히려 감정적이고 경솔하다. 경쟁자를 조롱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그녀는 광고주와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으며 대규모 계약 해지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한소희의 폭발적인 SNS 활동은 사실 충동적인 감정의 발로가 아닌 그녀의 전 홍보팀장이 세운 위기 대응 전략이었다. 그녀의 SNS는 순식간에 양날의 검이 되었다. 이 팀장은 이슈에 대해 침묵하거나 일반적인 해명문을 내면 대중은 가짜 뉴스를 더 믿는다.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솔직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동정을 유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목표는 쿨한 여배우 이미지를 이용해 해리를 구시대적 피해자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자신을 솔직한 감정의 소유자로 포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여론이 악화되었고, 그녀의 격앙된 해명은 대중에게 공격적인 가해자로 비쳤다. 가장 큰 반전은 이 전략을 기획했던 전 팀장이 사실 사건 직후 그녀의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의 전략은 한소희의 이미지를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광고주들이 신뢰를 잃게 하고 그 결과로 발생한 공백을 경쟁사의 여배우로 채우려는 이중 스파이 행위였을 가능성이 경찰 조사에서 제기되었다. 한소희는 자신을 지키려다 오히려 가장 믿었던 전략과 팀원의 배신에 의해 무너진 셈이었다. 그녀의 직설적인 언어는 스스로를 구원하는 대신 가장 치명적인 자폭 버튼이 되었다. 4. 황정음 가상의 금융 리스크가 현실이 되었을 때에 제안 영상에서는 황정음의 이름을 빌려 가상의 금융 리스크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는 유명인이 회사 자산 관리 및 고위험 투자에 연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금융 위험이 어떻게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상의 사례였다. 그러나 이 가상 시나리오가 그녀의 사생활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놀랍게도 이 가상의 시나리오가 황정음의 남편과 관련된 투자사에서 현실화될 뻔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었다. 그녀는 남편 회사 이름으로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인공지능 기반의 고위험 옵션 거래를 진행하다가 단 3시간 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낼 뻔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손실은 회사를 넘어 배우 황정음 개인의 이름이 금융 시장에서 불법 자금 흐름과 연결되는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당시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 해외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던 중 남편의 긴급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그녀는 즉시 법적 조치를 통해 명의를 철회했으나 그녀의 이름이 잠시나마 연결되었던 그 찰나의 금융 폭풍은 그녀의 모든 사생활과 결혼 생활을 뒤흔들었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이혼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그녀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가상의 재앙이 현실의 평판을 어떻게 위협하고 가정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고를 몸소 경험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남편의 사업 리스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3. 박민영 루코퀸의 왕관을 노린 비선부 스캔들과 금융 카르텔의 인질극 드라마 속에서는 사랑스럽고 성공적인 여성 캐릭터를 연기했던 박민영은 가상화폐 거래소 비선부 관련 의혹으로 얼룩진 사업가와의 열애설로 인해 치명타를 입었다. 비록 빠르게 결별했지만 그가 연루된 횡령 및 사기 혐의와 그녀가 받았다는 재정 지원 의혹은 루코퀸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박민영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디스패치 보도는 단순한 연애 특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검찰 조사까지 받으며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 이 보도는 사실 그녀의 남자친구를 제거하려는 경쟁 가상화폐 거래소 및 금융 카르텔이 의도적으로 기획한 파파라치 함정이었다. 그들은 해당 사업가의 약점인 유명 연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그의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 했다. 이들은 박민영에게 접근해 온전히 그녀의 사생활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그녀의 명품 선물 내역, 심지어 그녀가 투자한 코인의 소스까지 추적하며 상대방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금융 정보를 빼돌리는 데 집중했다. 박민영이 받은 재정 지원 의혹은 사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였고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는 그저 상대방 사업에 도덕성의 흠집을 내기 위한 가장 완벽한 인질이었다. 이 카르텔의 목표는 박민영의 스캔들을 이용해 비선부 거래소의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경쟁 거래소로 자금을 유출시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별 후에도 오랜 기간 금융당국의 조사에 시달려야 했으며 결국 사랑이라는 감정 때문에 자신의 커리어를 통째로 거대한 금융 범죄의 도구로 사용당한 셈이 되었다. 2. 고민식 괴물 신인의 발목을 잡은 과거에 그림자와 경쟁사의 사보타주 연기력과 독특한 매력으로 급부상하며 괴물 신인으로 불리던 배우 고민씨는 과거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는 충격적인 폭로에 휩싸였다.
특히 장애 학생을 왕따시켰다는 끔찍한 내용에 폭로는 그녀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결국 그녀는 사실이 아님을 호소하며 해명에 나섰으나 대중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학폭 논란이 터진 시점은 고민 씨가 주연급으로 발돋움하며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즉 가장 경쟁적인 시기였다. 이 폭로의 배후에는 그녀를 향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계획적인 장부 복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폭로자가 주장했던 장애 학생 괴롭힘이라는 극단적인 내용은 대중의 분노를 가장 빠르게 유발하는 장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폭로자는 과거 고민 씨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피해자였으나 그녀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낀 경쟁 연예 기획사에 임명. 에이전트가 폭로자에게 접근하여 금전적 지원을 약속하고 사건의 내용을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하도록 극적으로 부풀리도록 사주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에이전트는 고민 씨를 차세대 대형 스타로 규정하고 두려워했던 경쟁 기획사의 수장과 관련이 있었다. 이들은 고민 씨가 주연을 맡기로 했던 대작 드라마의 캐스팅을 무산시키고 그녀의 자리를 자사 배우에게 넘기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고민 씨는 자신의 과거 죄 때문에 대가를 치렀지만 그대가 뒤에는 성공을 시기하는 자들의 차가운 계산과 연예계를 둘러싼 잔혹한 배우 자리 쟁탈전이 숨어 있었다. 1. 고장자연 한국 연예계의 가장 잔혹한 민낯과 생존 보고서의 비극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얼굴을 알린 배우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긴 유서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유서에는 그녀가 유력 인사들, 기업인, 언론인, 방송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한국 연예계의 추악한 성상납, 관행과 인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관련된 권력자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을 피했다. 그녀가 남긴 문건, 즉 장자연 리스트는 흔히 알려진 것처럼 복수를 위한 유서라기보다는 사실상 그녀가 살기 위해 작성했던 탈출을 위한 최후의 보고서에 가까웠다. 그녀는 이 문건에 강요받았던 성접대 상황, 날짜, 장소, 그리고 가해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 이는 복수심이 아닌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물로 사용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 문건을 자신의 법률 대리인에게 전달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소속사와의 노예 계약을 해지하고 동시에 자신을 학대한 자들을 고소하여 대중의 보호막 안으로 들어가 생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이 문건을 제출한 시점, 그녀를 감시하던 소속사 측에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기 전 그녀는 극심한 압박과 협박에 시달렸다. 그녀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시작했으나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그녀를 더 궁지로 몰아넣었고 결국 탈출구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비극적인 총착역으로 변질되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여성의 비극을 넘어 시스템 자체가 피해자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았던 한국 연예계라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의 잔혹한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다. 그녀의 문건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구조적 폭력에 저항했던 용감한 투쟁의 기록으로 남았다. 이 10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연예계의 화려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기만적일 수 있는지 경고한다. 우리가 사랑하고 동경했던 스타들의 이름 뒤에는 가스라이팅, 불륜, 탈세, 배신, 심지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까지 인간 본연의 어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카메라가 다시 켜지고 이들이 다음 작품에서 환하게 웃을 때 우리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밤의 여왕들의 그림자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